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2화 심층 분석 1부입니다. 최종막에 다가오는 만큼 한 에피소드에서도 분석할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1092화 심층 분석 역시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피스 1092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092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마리조아에 온 쿠마입니다. 사부와 혁명군은 자아를 잃고 노예가 되었던 쿠마를 혁명군의 인시본부로 데려왔으나 쿠마는 몸을 수리받던 중 뜬금없이 능력을 사용해 마리조아의 입구 레드포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을 맨손으로 잡고 올라가 마리조아에 도착하죠. 도대체 쿠마는 왜 마리조아와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철의 거인입니다. 200년 전 철의 거인 역시 쿠마처럼 레드라인에 홀로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했습니다. 아직까지 단서가 부족한 만큼 왜 쿠마가 마리조아를 습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쿠마가 현재 오르고 있는 이유는 철의 거인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있을 거로 보이네요. 설마 베가펑크가 쿠마의 인격과 철의 거인 인격을 바꾼 건 아니겠죠? 다음 주장면은 쿠마를 막아내는 아카이누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쿠마를 놓치고 난 이후에 아카이누의 독백입니다. 아카이누는 쿠마를 놓치고 홀로 독백하며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의지도 마음도 전부 잃은 인형이. 이는 쿠마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아카이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아카이누의 정의는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 해병입니다. 다만 아카이누의 행적으로 보아 이 정의는 천룡인이 맹목적인 정의라는 게 아닌 정의의 군대인 해군과 반대되는 해적이라는 악을 물리치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정의는 셜룡인이 맹목적인 정의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아카이누의 정의 간에 셜룡인의 꼭두가시가 되는 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세계 정부는 에그헤드가 오하라처럼 금지된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모든 전력을 에그헤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단지 셜룡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 공백의 백년을 연구한다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악 그 자체인 해적을 없애려는 아카이누의 정의관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오하라를 멸망시키는 버스터콜에 참가해 오하라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동은 세계정부가 맹목적인 정의라 믿는, 세계정부가 악이라고 하면 맹목적인 악이라 생각하는 꼭두각시 그 자체였죠. 다만 이후 아카이누의 행적이 천룡인의 꼭두각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보아 아카이누는 원수가 되고 나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카이누는 왜 갑자기 자신의 행동이 꼭두각시라는 걸 인지하며 부정적이게 변한 걸까요? 저는 아카이누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천룡인의 꼭두각시라는 걸 안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를 생각해보자면 역시나 아오키지와의 전투입니다. 아오키지는 아카이누가 해군 원수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오키지가 아카이누가 해군 원수가 되는 것에 반발한 이유는 아카이누는 천룡인이 맹목적인 정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아오키지가 아카이누와 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던 만큼 이 둘의 싸움을 통해 아카이누는 자신을 되돌아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아카이누는 이 대결을 통해 자신이 믿었던 세계정부가 맹목적인 정의라는 것에 대해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세계정부가 정의라 생각하며 움직이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도 마음도 전부 잃은 인형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이죠. 다음 주 장면은 마리조아를 습격할 당시의 천룡인의 반응입니다. 쿠마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자 아카이누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를 본 천룡인들을 소리칩니다. 어이 아카이누, 어젯밤 디너에 랍스타를 소망했는데 품절이었어. 이런 일은 처음이다. 마리조아의 식량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현재 마리조아의 식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조아의 식량이 없는 걸까요? 이는 1083화 속 혁명군의 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부와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습격한 이유는 3개였습니다. 천룡인의 심볼 파괴로 선전포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 해방과 쿠마탈원, 그리고 신들의 땅의 식량고 파괴. 게다가 이반코프는 혁명군에게 세계 각지에서 정부의 운반선 습격을 지시해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즉, 혁명군은 군량 공세를 통해 천룡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마리조아의 식량이 없다는 강조는 1092화에서 뿐만 아니라 1086화에서도 나왔습니다. 신의 기사단 피거레드 갈린이 묘스가르드를 철룡할 당시 천룡인이 식량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죠. 그런데 1086화 속 상황은 묘스가르가 처형할 당시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즉 1086화 시점에서도 식량은 없었지만 이를 해결 못하고 현재 1092화 시점에서도 식량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조아의 식량이 없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죠. 1083화 속 드래곤과 이방코프는 물잔을 막아 천룡인을 괴롭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어서 말하죠. 당연히 그걸 잠잡고 버틸 상대가 아니다.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즉, 오다스미 마리조아의 물자가 부족한 걸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건 신의 기사단과 혁명군의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신의 기사단 속 등장한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실루엣과 캐릭터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신의 기사단이 샹크스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오로손과 긴밀한 관계처럼 나왔다는 점. 세계 정부의 핵심 신의 기사단 실루엣이 샹크스와 비슷한 자가 있다는 건 그냥 넘어갈 건 아닙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실루엣 연출이 기존과 다른 점도 있지만 실루엣과 기존의 캐릭터가 비슷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오다스미 신의 기사단 실루엣과 샹크스를 비슷하게 그렸으며 샹크스가 오로손과 긴밀한 관계임을 보여줬다는 건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 즉 세계 정부의 수하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저는 샹크스가 세계 정부의 수하여도 세계 정부에 잠입한 스파이지 흑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샹크스는 세계 정부와 반대되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조이보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의도적으로 얻었고 이 열매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아마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1년 동안 후시아 마을 기점으로 항해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라프텔에 갔다 오면 모든 걸 알게 된 오뎅은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쿠닌을 개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샹크스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뎅처럼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고대 왕국의 의지를 다시 이어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즉, 샹크스는 무조건 선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역 샹크스는 악당 세계 정부를 위해 일하는 신의 기사단인 척하는 자라는 거죠. 즉,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은 맞지만 때가 되었을 때 신의 기사단을 배신할 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스면 혁명군이 식량을 습격하면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신의 기사단이 혁명군을 습격할 걸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리조아를 습격할 당시 굳이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곳도 아닌 신들의 땅인 마리조아를 쿠마가 습격했다면 신의 기사단이 나타날 만도 합니다. 다만 이곳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만 나타났죠. 혹시 현재 신의 기사단은 혁명군을 습격하기 위해 하계에 내려갔기 때문에 부재인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즉,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의 전쟁은 발발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2023 점프 페스타에서 한 오다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다스는 2022년 12월 2023 점프 페스타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자면 내년에 설마 있던 그 녀석과 그 녀석이 싸운다고? 라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니까요. 타이틀을 굳이 붙이자면 대혼전, 그 누구도 죽지 않게. 그런데 이 인터뷰 이후 오다쌤의 말처럼 설마 있던 대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로우 대 사왕 검은 수염 티치, 사왕 샹크스 대 최악의 세대 키드, 심지어 해군 대장 키자루 대 사왕 루피까지. 이렇게 설마했던 대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혁명군 드래곤 대 사왕이자 신의 기수단 샹크스의 대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의 기수단 대 혁명군이라면 각 집단의 단장들인 피거랜드 갈링 대 몽키디 드래곤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1092화에 대한 분석은 1092화 심층 분석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